이번 시간에는 아놀디앤 랑조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먼저 이 방법들을 보면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정리하면은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AX는 X 람다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데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파워 이터레이션을 배웠어요. 이거는 한 개의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적절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파워 이터레이션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그 QR 알고리즘 배웠죠. 이거는 매 스텝마다 파워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매 스텝마다 오서고널라이제이션을 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어,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아이겐 벡터를 다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ll 혹은 대부분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방법은 아놀디 방법인데 이 아놀디 방법 또 시메트리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랑추스 이터레이션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어, 굉장히 스파르스한 매트릭스에서 m개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 어, m개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프락시메이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크릴롭 सब스페이스 메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트릭스 A와 벡터 B가 있다라고 하면 크릴롭 सब스페이스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보통 KM A, B라고 하고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크릴롭 सब스페이스의 어, 베이시스의 개수를 얘기하고 혹은 M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오리지널 처음 벡터 B가 1차원을 이루죠. 그다음에 A, B를 구하면은 차원이 하나 일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2차원, 3차원, 4차원 해가지고 늘어나고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4개의 4차원 벡터 공간을 얘들이 스팬하겠죠. 그래서 크릴롭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 M 차원 크릴롭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B에서부터 A의 n-1승 곱하기 B로 스팬되는 이러한 공간을 M 차원 크릴롭 सब스페이스 그 다음에 얘가 뭐에 대해서 반응하냐 하면 A라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크릴롭 सब스페이스는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릴롭 सब스페이스 메서드가 굉장히 간단한데 왜 간단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A 매트릭스가 우리가 다루는 A 매트릭스 굉장히 크죠. 최근에 다루는 A 매트릭스는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리고 스파르스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어, 실제 A를 저장하지 않고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된 결과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सब스페이스를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Basis for Iterative Method for Eigenvalue Problem 오늘 배울 아놀디 메서드랑 랑초스 메서드가 다 이 방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시스템 AX는 B 이거를 풀 때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프락시메이션 해서 푼다라고 할 때도 이 A, B가 주어졌을 때 이 X가 크릴롭 서브스페이스의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풀 때 이 크릴롭 서브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이터티브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서드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가 이거를 다루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드밴티지는 크릴롭 서브스페이스 메서드 혹은 크릴롭 메서드는 A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A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 A 곱하기 B 그렇죠? 혹은 A 제곱 B 이런 식으로 이게 B1이라고 하면 B1 이건 A 곱하기 B1이죠. 그래서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의 프로덕트만 알고 있으면 이거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매트릭스가 굉장히 큰 매트릭스인데 굉장히 스파스한 매트릭스다라고 하면 A 매트릭스를 메모리에 전체적으로 다 로딩하는 게 아니라 A의 넌제로 엘리먼트만 가져다가 그것들을 B랑 곱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A의 넌제로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B의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그걸 곱해서 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나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의 덧셈만을 통해 가지고 얘를 A 곱하기 B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스파르스 매트릭스인 경우에. 그래서 이 매트릭스 전체를 로딩하지 않고 이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 된 결과값만 로딩하면 되기 때문에 라지 매트릭스를 다룰 때 요새는 전부 다 크릴롭 서브스페이스 메서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라지 스파스 할 때. 그다음에 얘들은 당연히 B, A, B, A 제곱 B 이런 스페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파워 이터레이션이죠. 그래서 파워 이터레이션하고 당연히 연관이 돼서 어, 우리가 우리가 오늘 배울 아놀드 메서드나 아니면 랑크조스 이터레이션 같은 것들이 아이겐 프로블럼하고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헬센버그 폼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헬센버그 폼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헬센버그 폼이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 하나 여기까지만 개체고 여기가 0인 거를 이거 우리가 어퍼 헬센버그입니다. 어퍼 헬센버그라고 하고 만약에 다이아고널 텀 바로 위쪽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넌제로고 여기가 제로다라고 하면 이거는 로어 헬센버그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 어퍼 헬센버그나 로어 헬센버그는 다 언제 뭐가 되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경우에 헬센버그 폼은 바로 트라이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죠. 이렇게 트라이다이고널 매트릭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다루는 거를 우리가 보통 랑크조스 메서드 이터레이션에서는 이런 매트릭스를 트라이다이고널 매트릭스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처음에 다룰 아놀디 메서드에서는 이런 어퍼 헬센버그 매트릭스 꼴로 바꿔가지고 매트릭스를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변형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헬센버그 매트릭스는 기존의 덴스 매트릭스보다는 훨씬 더 요것만 잘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아고널 밑에 있는 애만 잘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를 비교적 굉장히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겐밸류를 찾을 때 일반적으로 먼저 헬센버그 폼으로 바꾸죠. 어퍼 헬센버그나 로어 헬센버그 폼으로 바꿉니다. 주로 이제 어퍼 헬센버그 폼으로 바꾸는 거를 알고리즘들에서는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어퍼 헬센버그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Q를 양쪽에 곱하니까 그렇죠? 아래 앞뒤에 곱해가지고 어퍼 헬센버그로 바꾸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수업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트릭스가 A가 있으면 어퍼 헬센버그 매트릭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를 찾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찾을 때는 우리가 QR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아까 파워 이터레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배울 아놀디 메서드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놀드 이터레이션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A가 일반적인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고 A가 컴플렉스 n by n 매트릭스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찾냐 하면은 A는 Q 곱하기 H 곱하기 Q 스타라고 하면 Q의 어, 그 뭐냐 허미션이죠. 예, 허미션 매트릭스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Q, H, Q 트랜스포즈라고 보면 됩니다. 예, 트랜스포즈 이거를 곱하는 거예요. 시밀러리티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A의 시밀러리티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H 여기서는 H가 어퍼 햄버거 꼴이고 Q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Q랑 Q
허미션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가정할 때 얘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n이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하면은 풀 팩토라이제이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구합니다. AQ는 그렇죠? QH 그래서 just m개의 컬럼만 이용합니다. Q가 이제 풀 매트릭스면 Q1, Q2, QN 이렇게 n개의 매트릭스가 있어서 이게 n by n 매트릭스가 될 텐데 여기 Q라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여기 Q라는 거는 Q1, Q2 이렇게 해가지고 M개. 그래서 요까지만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사용 안 하는 거죠. QN까지. 그래서 이게 M개고 이게 N차원.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A가 풀 매트릭스고 예를 들어 Q가 되게 작은 두 개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Q는 두 개 곱하기 H는 뭐예요? 이제 2x2 매트릭스가 되겠죠. 예, 이런 식이 됩니다. A, Q, Q, H. 예, 이런 꼴이 되도록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 이런 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Q가 QM이 N by N 매트릭스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right hand side는 first M 컬럼만 이용하기 때문에 M은 H는 뭐예요? M by M 매트릭스가 되죠.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만약에 두 개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A, Q는 Q 곱하기 H, H가 2 by 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작은 매트릭스만 다뤄서 이 작은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고 이 아이겐밸류를 보통 리치 밸류라고 하는데 뒤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리치 밸류는 오리지널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의 어프락시메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놀드 이터레이션에서 우리가 다루는 m개의 아이겐밸류 정확하게는 아이겐밸류의 어프락시메이션이죠. 이 m개의 아이겐밸류 어프락시메이션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퍼 에센버그 스트럭처 때문에 그렇죠? HM tilde라고 하면은 HM tilde라고 하면은 H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H라고 할게요. 예, H라고 하면은 정확하게는 m 플러스 1 곱하기 m이라고 있는데 일단 얘가 예를 들어서 3개고 얘가 3개다 그러면 3 바이 3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죠? 3 바이 3 매트릭스인데 3 바이 3 매트릭스라고 하면 어퍼 에센버그라고 하면 음,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이 0이고 자, 이런 꼴이 됩니다.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3 바이 3 HM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얘가 어퍼 에센버그에서 요것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HM tilde라고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HM tilde는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m개고 여기가 m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인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 곱하기 q가 여기가 m 플러스 1개가 있으면 그러면 m 플러스 곱하기 hm이잖아요. hm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터러티브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컴포넌트는 뺀다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컴포넌트를 뺀다라고 하면 그럼 마지막이 여기가 사라지겠죠. 어차피 a 곱하기 2 이퀄러티가 성립하기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서브 매트릭스도 다 똑같아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A 곱하기 예를 들어 3개다라고 하면 이거는 4개 곱하기 HM이 되죠. 그러면 4개 곱하기 4 곱하기 그렇죠? 4 곱하기 3인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나타나는 거는 3개의 벡터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그렇죠? 이게 n 바이 n이다라고 하면 이게 n 바이 3이고 얘는 n 바이 4고 4 바이 3이 되겠죠. 그래서 3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hm tilde라고 하고 이게 qm이라고 하는 거죠. qm. 얘는 하나 더 있으니까 qm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쓰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이터러티브 크림 오브 서브스페이스에서 이터러티브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Q1은 어, A하고 B가 주어지면 B에 비례하게 Q1 당연히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B라는 서브스페 1차 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1차원 공간을 스팬하는 베이시스를 Q1으로 잡고 그럼 당연히 B하고 방향이 똑같을 거고 얘를 Q1을 베타 곱하기 B를 어, 베타 곱하기 Q1으로 하고 베타는 뭐예요? B의 놈이 되는 거고 Q1은 B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Q1을 정하고 그 다음에 Q1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 AQ1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AQ1을 이용해 가지고 Q2를 구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뒀고 여기다가 다시 쓰면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A 곱하기 Q1, Q1을 먼저 구했고, Q2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A 곱하기 Q1, Q2는, Q1만 할게. Q1은 뭐가 돼요? 그러면 Q1, Q2 이렇게 놓고 HM이 되죠. M이라는 건 첫 번째 H1이 되는 거죠. 그쵸? H1이라는 거는 1, 0. 여기는 베타 제로가 되겠죠? 베타 제로 곱하기 음, 아니 어쨌든 H11, H21, H21, 22, 그다음에 H12 이렇게 되겠네요. 네, 풀 매트릭스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에 하나 밑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엘리먼트.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안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QM 일반적으로 보면은 A에서 이 마지막 컬럼은 QM QM 플러스 1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H11서부터 H 어, H21 여기가 있죠. 여기가 M 플러스 1 M이 되고 그 다음에 M이 되겠죠. 헷갈리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H1M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M 플러스 1개가 있고 여기 M 차원 있죠. 그래서 마지막 컬럼을 보면 A 곱하기 QM, A 곱하기 QM 뭐가 되냐면 이 마지막 거 곱하기 이거죠. 그러면 Q1 곱하기 H1M, Q1 곱하기 H1M, Q2 곱하기 H2M 해서 HMM 곱하기 QM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QM까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QM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하냐? QM 플러스 1은 당연히 그쵸? AQM에서 나머지 이만큼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하면은 QM 플러스 1을 그러니까
QM까지가 구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QM 플러스 1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일단 H라는 파라미터들은 우리가 계산이 쭉 되는 거고, 그렇죠? 계산이 됐다. 이런 파라미터는 미리 계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계산하는 거는 HM, 이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이 여기만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QM 플러스 1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놀드 이터레이션이 어, 모디파이드 그램 슈미트 방법이랑 거의 똑같죠. 그렇죠? 예, HIJ랑 오토고널한 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디파이드 그램 슈미트랑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이용을 하면은 아놀드 이터레이션은 처음에 B를 구해요. 아비트러리로 구해요. 그러면 Q와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B랑 같은 방향이 되고 어, 그 다음에 H11이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어, A 곱하기 Q1은 처음에 H가 Q1 곱하기 Q1, Q2 곱하기 아까 H11, H12, H21, H22 자, 이런 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Q1은 이미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처음에 2x2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음, 자, 헷갈린다. 지우개. 사실은 이용하는 게 이것만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만 이용합니다. 첫 번째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어, 그렇죠? AQ1 는 H11 Q1 곱하기 그래서 Q1을 트랜스포즈를 하면 여기다 Q1의 트랜스포즈를 앞에 곱해보면 어, Q1의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러면 Q2랑은 오토고널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H11을 구할 수가 있어요. H11은 Q1의 놈의 제곱 곱하기 H11은 이 값이죠. AQ1 곱하기 Q1 트랜스포즈. 그렇죠? 네. 그래서 H11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H12는 어떻게 구하? H12는 어떻게 구하냐? H12는 여기다가 Q2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요. 아, 잠깐만. 그 AQ1 빼기 이거 없애고 Q1 곱하기 H11을 하면은 그러면 Q2 곱하기 H1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H12는 스칼라 값이니까 여기에 벡터의 방향이 Q2 방향이 되고 H12는 이거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 방법을 이터러티브하고 계속한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M은 1에서부터 M까지 1, 2, 3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고요. V라고 하는 벡터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AQM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M인 1일 때 지금 방금 전에 한 거고요. AQ1을 구하죠. AQ1을 구했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 h라는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 처음에 1에 대해서 그러니까 q1을 이너 프로덕트 앞에 곱했죠. v에다가 그래서 v에다가 앞에 이걸 곱해.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하고 여기 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예,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v라는 거를 여기 빼는 방법 aq1에서 그러니까 v에서 이거 처음에 여기죠. 여기서 이거를 뺍니다.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계속 이거를 J번째까지, N번째까지, 그 현재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얘들을 쭉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지막 H21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바로 이거의 크기라고 했죠. V의 크기가 H21이 되고, 그렇죠? 여기 이거의 크기가 H21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Q2라고 했죠. Q2는 그 방향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어, n번, 그러니까 먼저 Q1을 구하고, Q2를 구하고, Q3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때 계산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여기 하나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A라는 게 한 번만 곱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라지하고 스파스 매트릭스의 경우에 얘를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놀드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고요. 어, 이게 수학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놀드 이터레이션은 어, 그쵸? B, A, B 요거가 이 스페라는 공간이 그쵸? 클로 सब스페이스가 Q 안서부터 QM이 스페라는 공간이랑 똑같다. 그래서 오토노멀 베이시스를 계속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KM 이 클로 सब스페이스가 도미넌 당연히 이 오토고널 벡터 공간을 스팬을 하니까 도미넌트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오리지널 매트릭스의 도미넌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잘 나타낼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쵸? 일단 아이겐 벡터는 그러니까 어떤 스팬하는 공간은 찾았어요. Q1서부터 QM까지. 그러면 아이겐 밸류는 아놀드 이테레이션으로 아이겐 밸류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A가 QM, HM, QM 이렇게 우리가 썼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HM, AQM은 QM 곱하기 HM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까 보면은 꼴이 이런 꼴이죠. AQM은 QM 플러스 1 HM 틸드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요거가 이렇게 톨 매트릭스지만 HM 틸드가 실질적으로 여기 하나만 더 붙이면 얘가 시메트릭하게 되는 거죠. 얘 시메트릭이 아니라 얘가 그 스퀘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QM은 QMH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를 없애버리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 A 곱하기 예를 들어 Q1, Q2, Q3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QM 플러스 1이니까 Q1, Q3, Q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HM tilde는 4 by 3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HM tilde. 그럼 우리가 어 그쵸?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를 이퀄리티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거를 없애버린 거. 마지막을. 그쵸? 이게 굉장히 크다. 1000 됐다. 그러면 마지막 거를 하나 없애면 그 클럽 서브스페이스에서 에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AQ는 Q 트랜스포즈 QH 뭐 이런 꼴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A는 QH, Q 스타 뭐 이런 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티브 트랜스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여기죠. 그래서 HM이 QM 스타 AQM이 된다. 그렇죠? 라스트 로를 없애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스텝 M에 대해서 얘가 헬센버그를 만들었고 그러면 HM하고 A의 구조가 거의 같죠. 그렇죠? 어, 이게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밀러하지는 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A는 M by N이고 HM은 M by M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밀러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의 구조를 거의 시밀러리티 트랜스폼과 비슷하게 구조를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들이 벡터는 모르겠고 차원이 다르니까 아이겐 밸류들을 잘 보존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estimate of m eigenvalue, eigenvector를 잘 보조를 한다. 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rich value라고 해요. rich value, rich value, 그렇죠? rich vecto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approximate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A의 정확한 아이겐밸류는 아니지만 A의 extreme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아이겐밸류,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애들, 이런 애들은 굉장히 잘 에스티메이션 어, 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xtreme 아이겐밸류들을 찾아낸다. 아놀리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왜 이게 HM이 익스트림 아이겐밸류를 왜 잘 찾아내느냐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증명이 간단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할 때 P 모닉 M이라고 얘가 어떤 셋이에요. 그쵸? 어떤 그룹이에요. 그룹. 폴리노미얼 그룹인데 모닉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m 차원이라고 하면 x의 m승 더하기 5 곱하기 x의 m-1 해가지고 1차원까지 이런 폴리노미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 모닉 이런 것들 중에서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HM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HM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 그쵸? G 곱하기 identity 빼기 이렇게 하지 말고 I 빼기 HM이죠. 그 G라고 할게요. G 곱하기 아이덴티티 백의 HM 이거의 디터미넌트 그렇죠? 예. 여기 G라고 하면 람다라고 하죠. 람다 I 빼기 HM 그렇죠? 이거가 아이겐밸류 이거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죠. 그럼 람다에 대해서 M 차원이 되겠죠. 이게 M by M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닉 폴리노미얼이 됩니다. 그래서 characteristic polynomial HM이 뭐를 만족하냐면 approximate problem 그러니까 P 모닉 PA 어떤 모닉 폴리노미얼이 있으면 PA 곱하기 B 하면은 뭐냐면 다시 쓰면 A의 M승 더하기 모 곱하기 A의 n-1승 더하기 모 곱하기 A의 n-2승 더하기 모 곱하기 아이덴티티 뭐 이런 꼴이 되겠죠. 모니 폴리노미얼에 A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B를 한 거예요. 그러면 A의 M승 곱하기 B 그렇다면 모 곱하기 A의 n-1 곱하기 B 더하기 모 곱하기 A의 n-2승 곱하기 B 해서 마지막에 더하기 모 곱하기 B 얘의 이 벡터에 그럼 벡터가 나오고 이 벡터의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폴리노미얼이 m이 고정돼 있다고 하면 그 폴리노미얼이 바로 HM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거의 리치 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0을 만족하는 이거죠. 람다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리치 밸류 이 람다 값이 이거의 솔루션이 그렇죠? 오리지널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어프락시메이션 한다라는 거를 증명 이 티어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은 뭐 밑에 간단하게 돼 있는데 예, 간단하게 이제 오버뷰만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proof of the theorem인데 A가 n by n 매트릭스로 주어졌고 B가 벡터죠. 그 다음에 B의 놈이 베타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크릴롭 सब스페이스를 가정하면 AMAB라고 하는 거는 BAB, A제곱 B, AM-1 B로 이루어지는 공간. 그렇죠? 그거를 크릴롭 सब스페이스라고 M 차원 크릴롭 स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놀디 팩토라이제이션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알고리즘 이거를 보면은 어, M 스텝을 지나고 나면은 그렇죠? 오토노멀 베이시스 QM을 얻는다. Q1서부터 QM까지 이런 벡터들을 컬럼 벡터들을 얻고 그러고 어퍼 엑센버그 매트릭스 HM을 얻는다. 어퍼 엑센버그 매트릭스 HM을 얻고 그러면 HM이 뭐가 되냐면 HM이 어, A의 일종의 시뮬라리티 트랜스폼이 된다. 정확하게 시뮬라리티 트랜스폼은 아니죠. 디멘전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QM 스타, 그러니까 얘가 M by N 매트릭스고 얘는 M by N, N by M, N by M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M by M 매트릭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은 Q1은 바로 정해지죠. Q1은 벡터니까. Q1 벡터는 오리지널 벡터의 방향을 가지면서 크기가 1이어야 되니까 B 마이너스 B 오버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냐? B는 베타 곱하기 Q1이죠. 베타 곱하기 Q1이라고 하는 건 Q1은 QM 곱하기 E1이에요. QM은 다시 쓰면 Q1, Q2, QM 이런 꼴이고 E1은 뭐예요? E1은 그냥 100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곱하면 Q1이 나오죠. 이만큼이 Q1이.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 모닉 이제 아까 방금 전 티어림을 다시 얘기하면 P 모닉 M이라는 거가 set of all monic polynomial of degree M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셋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서 characteristic polynomial이 그쵸? 아까 얘기했죠. PMG라고 하면은 determinant GI 빼기 HM 요거가 유닉 솔루션이 된다. 뭘 만족하는 유닉 솔루션이 되냐면 PAB 그쵸? 폴리노미얼, 이 모닉 폴리노미얼에다가 b를 곱한 이런 벡터가 나오면 이 벡터의 크기를 미니마이즈하는 어, 이런 어, 이런 유니크한 솔루션이 그쵸? 그러면 HM이 된다. 자, 그래서 M이 점점 늘어나면은 얘가 이 벡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프로젝션을 한 거다. 어떤 그 클린업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한 거에 프로젝션 한 그 레지듀얼이다. 그쵸? 레지듀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HM이 1차원 벡터다. M이 1이다. 라고 하면은 모닉 폴리노미얼은 그냥 B죠, 단순히. 그러면 어, PA라고 하는 거는 PA라고 하는 거는 그쵸, Z의 음, 예, Z 그러니까 그냥 컨스턴트 넘버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는 오토고널 프로젝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오토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면은 QM이라는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으면 Q랑 Q가 다시 얘기하면 QM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곱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혹은 허미션을 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Q1 트랜스포즈 이거 허미션 Q2 QM 허미션을 한 다음에 B를 했어요. 그러면 M 차원 벡터가 나오죠. 예, B는 이 컬럼 벡터고 그러면 두 개 이너 프로덕트 하면 그거의 스케일 값이 나오고 이 방향 성분이 얼마큼 되냐? 그러면 그 성분이 Q1, Q2, QM만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Q1 곱하기 Q1B, Q2 곱하기 Q2B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만큼은 B를 Q1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 그 크기예요. 그 다음에 Q1은 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의 크기가 이만큼 있고, 이 방향의 크기가 이만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하면은 B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뭐냐면 QM 곱하기 QM의 커미션 이거를 보통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오리지널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모닉 폴리노미얼 P가 있다라고 하면 PZ를 우리가 모닉이니까 최고차항 그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항인데 더하기 나머지 항으로 쓰지 말고 빼기 나머지 항 이렇게 쓰면은 차이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빼기를 쓰는 거예요. 에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PZ는 ZM 빼기 QZ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QZ는 n-1차원
폴리노미얼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모닉은 아니에요. 예, 예, 그 개수가 있을 테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n-1 차원, 최고가 n-1 차원인 그런 폴리노미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에다가 a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am 곱하기 b, 그렇죠? 여기 z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am 승 곱하기 b 곱하기 qa 곱하기 b의 투놈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pz 곱하기 b를 한 거죠. pa 곱하기 b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페이지에 이 pa 곱하기 b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qa 곱하기 b는 당연히 qa가 n-1 차원이니까 그렇죠. a의 n-1 차원 더하기 모 곱하기 a의 n-2차 2승 뭐 이런 꼴이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벡터가 곱해지면 m 차원 클럽 서브스페이스 안에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가 m 차원 클럽 서브스페이스 안에 존재할 거고 얘는 m 플러스 1 차원 클럽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m 플러스 1 차원 클럽 서브스페이스랑 m 차원 클럽 서브스페이스랑의 차이, 그 레지듀얼 파트가 되겠죠. 그 레지듀얼을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큐가 그런 큐를 찾고자 한다라는 거가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티어리 아까 얘기했지만 QM 스타를 곱해서 그렇죠? 이거를 프로젝션 한 거죠. 그래서 PAB를 하면은 레지듀얼이 오소고널하다는 거는 그렇죠? PAB가 이 QM이랑 서로 오소고널하다는 거죠. QM이라는 거는 어, 그 오리지널 서브스페이스를 그 클럽 서브스페이스 얘를 스패너를 내고 PAB라고 하는 거는 n 플러스 1차원의 클럽 서브스페이스죠. 그러면 이 오리지널하고 이 n 플러스 2라고 이너 프로덕트에서 제로가 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차이가 미니멈이다. 한마디로 n 플러스 1차원이 이렇게 있고 m 차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공간으로 이게 클럽 서브스페이스 A, B고 얘가 이 우리가 이 3차원 공간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가 K, M 플러스 1 A, B죠. 정확하게는 A, M 곱하기 B죠. 그래서 여기로 프로젝션 했을 때 여기가 바로 이 차이가 바로 음, 이게 PZ죠. PAB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PAB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음, Q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MB 빼기 QAB, AMB 빼기 QAB가 바로 PAB죠.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그렇죠? 얘가 오소건을 해야 된다. 그 프로퍼티입니다. 얘가 얘랑은 오소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헬센버그 매트릭스랑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먼저 QM하고 AKB가 그죠? K가 M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M에 대해서 K가 M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K에 대해서 베타 곱하기 HMK E1이 된다라고 클레임을 할 거예요. 이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베이스 케이스는 되게 간단해요. QM, 그쵸? K는 제로일 때, QMB가 QM 스타의 베타 곱하기 Q1이 되죠. 그쵸? 어, 베이스 케이스일 때는 H가 1이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라서, 예,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베타 곱하기 2만이 돼요. 어, 이뭐 베이스 케이스는 당연한 거고, Q1, 한마디 베이스인 경우에는, 어, 그쵸? 이게, 음, 한마디로 이게 B죠? 한마디로. B의 QM이 B 오버 베타죠. 그렇죠? 그 다음에 QM이 B 오버 베타고.
의 트랜스포즈고 Q1이 마찬가지로 B 오버 베타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만족해요. 그 다음에 인덕션을 하는데 K는 n-1까지를 가정하면 A의 K승 B가 그렇죠? A의 K승 B가 KM 안에 들어있죠. 왜냐하면 K가 n-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QM, QM 스타 AKB가 AKB가 돼요. QM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Q1서부터 QM까지 이런 오토고널 매트릭스죠. N by N 매트릭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너 프로덕트하고 이만큼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리지널이 AKB라는 벡터가 클럽 सब스페이스 안에 QM이 스팬하는 클럽 सब스페이스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프로젝션하면 당연히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케이스 파워, 그죠? 이 케이스 파워를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요거를 두 파트만 떨어뜨려서 QM 스타 A, K, B를 구해보면 얘는 QM 스타 얘는 그대로 가고 이 AK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인덕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A 곱하기 AK-1 곱하기 B. 그 다음에 요거가 아까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QM 스타를 더미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이제 가로를 이런 식으로 묶으면 그리고 세 개가 묶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QM 스타 AK-1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요 베이스 케이스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정이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어, 이 K-1에 대해서 그렇죠? K-1에 대해서 QM 스타 AK-1 B가 베타 곱하기 HM K-1 E1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HM이라고 하는 거는 매트릭 M by M 매트릭스니까 요거는 HM K-1이 하나 더 곱해줬으니까 HMK E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요거를 만족한다는 걸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가 요식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K-1이 그렇죠. 여기 K-1이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가정하면 K도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인 거죠.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어쨌든 for any polynomial P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AK에 대해서 요게 되니까 AK-1에 대해서 요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 어떤 폴리노미얼 PA 어떤 A의 폴리노미얼을 집어넣더라도 여기가 다 PHM으로 바뀔 수가 있죠.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QM 스타 PA B는 베타 곱하기 PHM E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면 그렇죠? 그러면 QM 스타 PA 곱하기 B 이게 뭐죠? 어, A라는 매트릭스의 폴리노미얼,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에다가 어떤 폴리노미얼, A의 어떤 폴리노미얼 B에다가 그 다음에 QM 스타를 했다는 거는 얘가 0이다라는 거는 그렇죠? 당연히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겠죠. 얘도 0이 된다.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 베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PHME1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PMZ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했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로 HM.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 티오리에 의해서 PM, HM은 당연히 0이 되죠. 그렇죠? 예,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에다가 HM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Z에다가 HM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Z에다 HM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되죠. 디터미넌트. 그래서 PMHM은 제로가 돼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케일리 헤이턴 티오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PMHM이 제로 매트릭스가 되죠. 이게 제로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제로가 되고 그러면
얘도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정의한 거는 PAB가 PAB라는 얘는 클릭업 सब스페이스 n 플러스 1 B에 있는 거죠. 예, n 플러스 1 예, n 플러스 1 차원의 클릭업 सब스페이스의 이 레지듀얼이죠. 한마디로 레지듀얼 아까 레지듀얼 PAB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있었죠. 이 그림에서 PAB가 여기에요. 이 레지듀얼하고 이 सब스페이스랑 오토고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옵티멀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옵티멀이다. 그러니까 컨클루전은 뭐냐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PMZ가 오토고널 프로젝션 컨디션을 만족한다. PMZ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그렇죠? PMZ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여기 PMZ는 determinant of G, ZI 빼기 HM 그렇죠? HM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다. HM satisfy the orthogonal projection 컨디션을 만족한다. 그래서 프로젝션이 सब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건 유니크하니까 PMZ는 그쵸? 유니크 모닉 폴리노미얼이 된다. PAB를 미니마이즈하는 유니크한 모닉 폴리노미얼이 된다. 그래서 HM이 A의 그 सब스페이스 클럽 सब스페이스를 잘 보존하는 애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폴리노미얼이 이제 만약에 PM이 이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그쵸? 이 P 스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HM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죠. 그러면 이거의 루트가 람다 1서부터 람다 m까지 m개의 루트가 나오죠. 한마디로 이걸 아까 위치 밸류라고 했죠. 이 위치 밸류들이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 이터레이션을 심플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심플 케이스는 뭐냐면 A가 M 차원이다. M by M 매트릭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M 이터레이션만을 통해 가지고 M 개의 디스팅트 아이겐 밸류를 찾아낼 수 있다. 리치 밸류. 그러니까 어, A가 M by M이고 H도 M by M이다라고 하면 HM. 그러면 당연히 얘가 시뮬러리티 트랜스폼이 되니까 당연히 리치 밸류가 아이겐 밸류죠. A의 아이겐밸류가 리치 밸류가 되겠죠, 당연히. 이 차원이 같으면. 근데 만약에 n by n이고 이 차원이 n이 n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들은 두 개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리치 밸류가 일부 아이겐밸류들을 특히 익스트림 아이겐밸류들은 잘 어프락시메이션 한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리치 밸류는 아놀드 이터레이션을 통하면은 리치 밸류가 익스트림 아이겐 밸류를 잘 어프락시메이션 한다라는 거. 익스트림 아이겐 밸류는 뭐냐면 아이겐 밸류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아이겐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개의 HM을 2 by 2 매트릭스로 만들어요. 그러면 뭐를 잘 어프락시메이션 하냐면 얘랑 얘를 잘 어프락시메이션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well separated 돼 있다라고 하면 얘랑 얘를 잘 어프락시메이션 한다. 두 개를 찾는다. 세 개를 찾는다라고 하면 뭐 대충 얘랑 얘를 잘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치 밸류가 아이겐 밸류의 익스트림 밸류들을 음, 잘 어프락시메이션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어, 뭐냐 보통 아놀드 이터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요거는 일반적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댄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실질적으로 스파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쓰는 거죠. 큰 매트릭스에 대해서 쓰는 거고 어 이제 우리가 이게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문제가 조금 더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놀드라는 용어를 말고 람초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어퍼 에센버그 폼을 봤잖아요. 그럼 여긴 0인데 이게 시메트릭이다.
매트릭스가. 그러면은 이 폼이 어떻게 바뀌냐면 당연히 시메트릭이니까 이 아놀디 그 어퍼 헬센버그 꼴도 시뮬레이티브 트랜스폼 비슷한 걸 통하면 어퍼 헬센버그 폼도 당연히 이렇게 가운데 세 개만 0이 아닌 트라이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죠. 그러면 빼기가 어떻게 돼요? 빼기가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다 뺐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이 앞에 있는 걸 다 뺐어야 되는데, 그쵸? 이만큼을 다 뺐어야 되는데. 그럼 빼기가 뭐야? 이제 두 개만 빼면 되는 거죠. 그쵸? H 컴포넌트 구할 때. 두 개만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스메트리시티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 그래서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진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HM도 시메트릭이 된다. 그래서 리치 밸류가 당연히 또 리치 밸류가 어떻게 돼요? 리치 밸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리치 밸류는 리얼 그쵸? 리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음, 문제가 간단해진다. 음, 그냥 랑초스 알고리즘 이터레이션은 그냥 이런 꼴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HM이 트라이 다이고널이 돼요. 이렇게 베타 1 그리고 시메트릭이니까 이렇게 되죠. 어, 자, 그래서 훨씬 훨씬 쉽다. much cheaper. 그렇죠? 그다음에 빼기가 m이라는 텀이 없어져서 오더 그러니까 계산량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 그래서 세 개만 계산하면 된다. AQM은 아까는 쭉 서메이션이 쭉 됐었는데 요거는 세 텀만 남는다. 그다음에 QM 플러스 1은 이제 빼기를 두 번만 하면 되죠. 얘랑 얘만 두 개만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랑조스 이터레이션은 아까랑 똑같은데 두 번만 빼면 되니까 여기 이너 루프를 그냥 두 개의 빼기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아놀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그러니까 그 더블 서메이션이 돼서 예를 들어 m 제곱이 됐었는데 지금은 싱글 서메이션이니까 이렇게 m의 오더 오브 m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너 루프가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계산량이.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랑초스 이터레이션하고 이 아놀드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릴롭 सब스페이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겐밸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다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나죠?